당신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빨리 늙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 때문도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산속 깊이 살았던 도교 승려들은 현대 과학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인체에 있는 바로 이 두 지점을 눌렀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마침내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를 이해합니다. 세 가지 개별적인 노벨상 발견은 이 고대 관행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 안의 생물학적 노화를 내부에서부터 늦추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그 결과를 느낍니다. 일어설 때 관절의 뻣뻣함, 아무리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로, 스트레스, 긴 근무일, 예전에는 쉬웠던 육체적 노력 후에 더뎌지는 회복, 심지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집중력이 더 빨리 흐려집니다. 선명함 대신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느낌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성가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축적하고 있고 염증이 조용히 증가하고 있으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비축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미시적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세포가 제대로 스스로를 청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복 및 스트레스 반응의 마스터 조절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에서 계속해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는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수련자들은 몸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갱신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이 스위치들을 다시 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느려진 에너지, 느려진 회복, 더 이상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 이러한 변화는 근육이나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포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기능 부전 미토콘드리아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포 노폐물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당신의 텔로미어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빨리 짧아지고 있습니다. 염색체의 보호 캐빈,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얼마나 빨리 노화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너무 빨리 짧아지면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 시계가 가속됩니다. 동시에 몸의 회복, 한겸증 및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의 마스터 스위치인 미주신경은 활성화되어야 할 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대가를 치릅니다. 명확한 증상 없이 염증이 증가합니다. 호르몬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면역 체계가 조화를 잃습니다. 몸은 복구 모드 대신 생존 모드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화가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그 밑에 있는 시스템을 무시한 채 증상만 치료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단순히 마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생물학적 경로가 약화되거나 꺼진 결과입니다. 세포 정화가 느려지면 손상이 축적됩니다. 스트레스 신호가 지배적이면 재생이 중단됩니다. 회복 시스템이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내부에서부터 노화됩니다. 고대 수련자들은 현대 문화가 잊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노화는 단일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체에 이러한 비활성 경로를 깨울 수 있는 정확한 지점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수세기 전 그들이 감지했던 것을 마침내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험은 무지가 아닙니다. 위험은 당신의 몸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당신이 들을 이야기들은 미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고대 도교 수련자들은 인체가 갱신문으로 설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활성화되었을 때 잠자고 있던 생명력을 깨우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는 특정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각, 호흡, 호흡,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측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시되었습니다. 도시와 실험실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서 이 수련자들은 노화를 형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활력, 회복, 그리고 회복력을 관장하는 내부 경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경로들이 열리면 몸은 스스로를 복구했습니다. 막히면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현대인의 귀에는 이것이 시적으로 들렸습니다. 현대 과학에는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신념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세포자가 청소, 염색체 보호, 신경계 조절, 몸이 얼마나 빨리 노화되고 스트레스에서 얼마나 잘 회복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들입니다. 고대 수련자들이 직관적으로 감지했던 것을 과학은 나중에 이름 붙이고 측정하고 노벨상으로 보상했습니다. 고대의 통찰력과 현대의 검증 사이에 이러한 충돌은 불편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몸이 항상 이러한 갱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오늘날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물학에 내장된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약, 시술, 그리고 끝없는 최적화에 건강을 아웃소싱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걸까요? 진실은 고대의 지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설명 없이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종종 이러한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 묻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당신이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고대 관행이 결코 신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침내 증명한 정확한 과학적 발견들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수명 시스템의 초기 지도였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 과학자들은 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자가포식, 손상된 단백질, 기능 부전 미토콘드리아, 축적된 노폐물을 분해하는 내장된 세포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은 축적되도록 방치될 때 노화를 가속화하는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세포는 재생됩니다. 느려지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자가포식이 장기적인 단식이나 강렬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벼운, 표적화된 자극이 동일한 장수 경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의 특정 지점에 가해진 압력은 결핍이나 소진 없이 세포 정화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대사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갑자기 고대 관행은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이 나왔습니다. 2009년 텔로미어 연구는 스트레스가 유전적 수준에서 노화를 어떻게 조용히 가속화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보호 캡이며 너무 빨리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손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구는 다른 것을 밝혀냈습니다. 몸의 진정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이 손상을 극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나중에야 완전히 이해된 세 번째 발견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미주 신경입니다. 활성화되면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는데 이는 염증을 억제하고 몸의 생존 모드를 종료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염증이 감소합니다. 호르몬 신호가 안정화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독립적으로 이러한 발견들은 의학을 재편했습니다. 함께 그것들은 훨씬 더 파괴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생물학적 스위치가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들은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이 확인하는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몸의 두 가지 정확한 지점으로 귀결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고대 수련자들이 갱신의 문으로 여겼고 현대 연구에서 노화, 생물학의 강력한 조절자로 확인된 두 위치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ST36으로 알려진 세포 재생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SP19 전신 균형 지점입니다. 이들은 함께 장수에 필요한 내부 조건을 만듭니다. ST36은 무릎 바로 아래 정강이 바깥쪽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고대 수련자들은 이 지점을 자극하면 몸이 지쳐도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삼리혈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ST36에 가해지는 압력은 자가 포식 경로를 활성화하는 가벼운 대사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AMPK 활동이 증가합니다. 세포 정화가 가속화됩니다. 손상된 구성 요소가 분해되고 재활용됩니다. 몸은 축적에서 갱신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점을 누르면 그 감각은 명확합니다. 깊고 둔한 압력, 퍼져나가는 따뜻함, 때로는 다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미묘한 따끔거림.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세포는 노벨상 수상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내부 재활용 과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자극을 통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지점인 SP6는 발목 바로 위, 다리 안쪽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호르몬 균형, 회복, 그리고 깊은 회복을 담당하는 세 가지 주요 조절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압통을 느끼며 이러한 민감성은 결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SP5이 자극되면 미주 신경 활동이 증가합니다. 아세틸콜린이 방출됩니다. 염증 신호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는 전신적입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몸은 생존 모드를 벗어나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한 지점은 세포를 청소합니다. 다른 지점은 시스템을 진정시킵니다. 각 지점은 단독으로도 강력합니다. 함께 이들은 재생과 균형을 동기화합니다. 이것이 고대 수련자들이 이들을 따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이 이제 이들의 결합된 효과를 장수를 위한 스위치로 인식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지점이 함께 활성화될 때 몸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당신의 내부 생물학에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깁니다. 처음 24시간 이내에 염증 신호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미주신경이 더 반응적으로 변합니다. 노력 없이도 호흡이 더 고요해집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몸은 만성 스트레스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7일 이내의 효과는 더 깊어집니다. 자가 포식 주기가 강화됩니다. 세포 노폐물이 더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아침 뻣뻣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구성 요소가 재활용되면서 정신적 명확성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회복이 가속화됩니다. 한때 당신을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치게 했던 상황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영향력을 잃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변화는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텔로미어 손상이 느려집니다. 호르몬 신호가 안정화됩니다. 에너지가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대신 하루 종일 더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몸은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느끼는 것이 더 이상 달력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90일 후 새로운 기준선이 나타납니다. 염증은 더 낮게 유지됩니다.
세포 재생은 더 강해집니다. 신경계는 반응적이기보다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노화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한때 잠자고 있던 시스템이 기능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힘이나 강도에 의해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밀함과 반복에 의해 추진됩니다. 하루 3분이면 이러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고대 수련자들이 극단적인 개입 대신 일상적인 의식에 의존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장수가 지름길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몸의 설계와 일치하여 구축됩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활성화하고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기꺼이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념체계나 유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명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당신이 매일 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두 지점은 외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해온 내부 설계에 대한 상기입니다. ST3국은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SP6은 활력을 서서히 침식하는 염증과 스트레스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함께 이들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내부 조건을 역전시킵니다. 고대 수련자들은 믿음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행에 의존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측정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몸은 올바른 신호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를 복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분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당신의 몸의 지능을 신뢰하는 결정입니다. 당신 자신의 갱신에 참여하는 결정입니다. 쇠퇴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믿는 결정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은 노화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설계된 방식에 대한 매일의 수행과 믿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입장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몸과 그들의 삶을 다르게 보도록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